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살면서 언제 가장 답답했나요? 먹고 살려고 참고, 가족 위해 참고, 남들 눈치 보느라 또 참고, 그렇게 평생을 버텼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디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60 넘어 가장 먼저 하는 후회가 이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왜 나는 나를 마지막으로 밀어놓았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60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하는 단 한 가지. 그건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 어르신들이 들려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남에 사시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 3남매 키우느라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도 늘 희생했고 가정에서도 항상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분이 65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막상 쉬려 하니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는 데는 익숙한데 즐기는 데는 서툴렀던 거죠. 그분이 말하길 참는 삶에 익숙해지면 행복이 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는 방식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충북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부터 50년을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챙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인생은 언제 시작이야? 그 질문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언제 웃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두 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는 법은 배웠지만 즐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한 여든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참았고, 중년에는 자식 걱정하느라 참았고, 노년에는 체면과 사람들 시선 때문에 또 참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혼잣말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참은 것만 가득하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할 걸 그랬다.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평생 참고 버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에 가장 위험한 습관도 바로 이것입니다. 참는 습관. 이제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참으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참는 삶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들고 더 빨리 늙게 만들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 지금부터는 그 답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 60 이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하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60 이후의 인생은 참고 버티는 방식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참으면 해결되던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참아야 인정받고 참아야 일이 굴러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건강과 인간관계와 마음의 힘을 빠르게 소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60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부터는 참는 기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에 따라 사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만남이 끝나면 몸이 축 처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고 괜히 허탈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내 삶에서 힘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빈자리가 생기면 쓸쓸할까봐.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정작 편안해야 할 노년의 시간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는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60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이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는 기준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가장 깊게 후회하는 순간은 하고 싶은 일을 놓쳤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60 이후의 후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위해 조금도 쓰지 않았을까? 이 두 문장을 반복하며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상담가와 재무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강하게 권합니다. 60 이후에는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참아왔던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미뤄두었을 뿐입니다. 그 욕구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며 또 미룬다면, 후반전의 살 또한 앞선 세월과 다르지 않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욕구라도 귀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떠오르면 가보고, 배워보고 싶은 것이 생기면 시도해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선물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0 이후의 행복은 큰 결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작은 선택들의 합으로 완성된다.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변화는 자기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남을 기준으로 판단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의 기준, 좋은 자식의 기준, 훌륭한 직원의 기준. 이 모든 기준이 나를 소모시키고 내 시간을 남에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기준은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좋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가? 내가 즐거운가? 내가 무리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부터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꿔도 남은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60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남에게 맞추는 삶에서 나에게 맞추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삶의 목적이 책임과 의무였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목적이 만족과 안정과 평온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자리 잡히면 자연스럽게 여러 변화들이 따라옵니다. 관계가 정리되고 지출이 단순해지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시간들이 다시 살아나고 삶의 속도가 무리 없이 안정됩니다. 그 속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것 같다. 60 이후의 삶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한 가지.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기준으로 다시 세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작은 박수라고 생각해주세요. 댓글에는 지금 바꾸고 싶은 기준이 무엇인지 짧게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